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 도움 한 번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이 의지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명절 때 용돈 받는 법도 없고 아파도 자식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자식들도 누구보다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며느리 표정 하나에 마음 졸이고 아들 전화 한 통 없으면 서운해서 잠 못 이루시나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들에게 짐 취급받는 것 같아 서럽기도 하시겠죠? 대한민국 70대 이상의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파도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싫은 소리 할까봐, 귀찮아 할까봐, 그저 눈치가 보여서입니다. 세상에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아온 부모가 노년에는 자식 눈치나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한다니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현실입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2배나 높다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도 외롭고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는 며느리의 질문이 압박으로 느껴지고 아버지는 그냥 집에 계세요라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복지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젊은 친구들과 커피도 마십니다.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병원도 혼자 다닙니다. 자식들이 저희 집으로 모시겠다고 해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상한 건 이런 할아버지를 자식들이 더 존경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지게 사신다. 아버지 같은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명절 때도 아버지, 올해는 저희가 갈게요라며 먼저 찾아옵니다. 억지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온다는 겁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는 뭘 깨달은 걸까요? 어떻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으면서도 서로 부담은 없는 이 놀라운 비결이 뭘까요? 사실 이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은퇴 직후엔 그도 똑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손주 용돈 챙기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명절 때마다 큰 상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진짜 비참한 노인이 되겠구나. 자식도 나도 모두 불행해지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한 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나이 70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3가지 깨달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75세 할아버지가 깨달은 첫 번째 지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음. 나이 들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돈도, 명예도, 자식의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즉 주도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본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식과 대화합니다. 통장은 며느리가 관리하고 집 처분은 아들이 결정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도 자식들이 정하곤 합니다. 어느새 인생의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일하고 저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년에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걸까요? 자식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다.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춘천의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병원도 혼자 간다. 집 청소도 직접 한다.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혼자 한다. 그게 자존심이다. 실제로 노인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때 뇌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혼자 결정하나 자식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움과 의존은 다릅니다. 도움은 필요할 때 받는 것이고 의존은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큰 수술이나 중요한 계약은 자식들과 상의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통장도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생활비용, 하나는 비상금용. 자식에게는 비상금 통장 비밀번호만 알려줍니다. 정말 위급할 때만 쓰라고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보를 걷고 일주일에 3번은 노인복지관에서 운동합니다. 식사도 직접 합니다. 반찬이 부족하면 마트에 가서 사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집도 함부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부담 덜어준다며 집을 팔고 자식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모든 주도권을 잃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작은 아파트라도 자기 공간을 지킵니다. 내 집에 있어야 내가 주인이다. 남의 집에서는 아무리 자식 집이라도 눈치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법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장, 후견인 지정.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정작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처리됩니다.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의 자기관리, 주거와 법적 권리의 확보. 이 세 가지가 노년의 결정권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자존의 수단이고 건강은 자유의 조건이며 집은 존엄의 울타리입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합니다. 처음엔 서운해했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하지.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주 오는 것 같아. 와서도 편하게 대화하고 가고 진짜 마음이 편하네. 자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늙음 속에서도 품격을 지킵니다.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때 자식들도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또 다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내가 뭐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평생 바랐던 게 바로 이 여유 아니었습니까? 일에 치여 살면서 늘 꿈꿨던 자유로운 시간.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 오히려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고 만들고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을 떠났다고 해서 그 본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절실해집니다. 박할아버지는 은퇴 직후 똑같은 허물을 느꼈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다닌 직장을 떠나니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팔순이 되신 한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보다 젊은데 왜 힘없고 의욕 없는 사람처럼 사나요? 나는 80에도 매일 할 일이 있어서 바쁩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매일 운동하는 공원인데 깨끗해야 기분이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소 후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체조를 하고 오후엔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먼저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한 바퀴. 처음엔 그저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곧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며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 어느새 그는 동네의 아침 지킴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선택한 건 배움이었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에 뭘 배우려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는 재미.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아이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곧 할아버지 선생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하고 뛰어올 때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느낀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른다고 박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바쁘게 사나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쉼과 무료함은 다릅니다. 쉼은 충전이지만 무료함은 소멸입니다. 박할아버지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오전엔 활동, 오후엔 휴식, 월수금은 봉사, 화목은 취미. 무리하지 않되 멈추지도 않는 것. 그게 지속 가능한 노년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누구는 텃밭 가꾸기에서, 누구는 그림 그리기에서, 누구는 일기 쓰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박할아버지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서전 쓰기입니다. 거창한 책이 아니라 손주들에게 들려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할머니와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기억, 인생의 고비들. 매일 한 페이지씩 써내려갑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역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가족, 손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만드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목적이 있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활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노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깨달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자식이 최고야. 가족이 전부지.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요즘 노인들은 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외롭다고 할까요? 왜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서로 불편해할까요? 박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사랑이 너무 무거우면 짐이 된다. 자식을 위한다고 모든 걸 쏟아붓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실제로 그는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용돈은 받지 않고 손주 용돈도 특별한 날에만 줍니다.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고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을 말합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멀리하신다, 정이 없으신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만나는 게 편해졌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만나면 늘 잔소리했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자식들은 듣기 싫어했고 서운함이 커져갔죠. 지금은 다릅니다. 만나면 그저 웃고 떠들어요.
맛있는 것 먹고 재미있는 얘기 나누는 이런 관계, 이게 진짜 가족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의 재정립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것. 의존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박할아버지는 자식뿐 아니라 다른 관계도 넓혀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들, 심지어 동네 카페 젊은 사장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하나둘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해요. 꼭 또래일 필요는 없고 마음이 통하면 그게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세상을 배우게 되며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젊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서 좋아요. 특히 그가 강조하는 건 주는 관계입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약해지지만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지관 친구들과 반찬을 나눠 먹고 젊은 이웃에게는 인생 조언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놀이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삼 느낍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경험, 지혜, 웃음, 이런 것들도 충분한 선물이 될 수 있지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30% 높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뇌가 계속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이 최고지, 무슨 남이 더 중요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무도 가지가 많아야 풍성하듯 관계도 다양해야 풍요로워집니다. 깊지 않고 얕은 관계도 괜찮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효도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때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의 자식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주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장미를 너무 꽉 쥐면 가시에 찔리고 살짝 잡아야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최근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당당히 배낭을 메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역시 소중해집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느냐입니다. 의존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만 거리를 둔 사랑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세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진정한 노년의 삶이 무엇인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75세 할아버지가 깨달은 세 가지 지혜를 들려드렸습니다. 첫째, 노후의 결정권을 지키는 것. 둘째,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것. 셋째, 관계를 재정의하고 존엄을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어야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좋은 관계가 있어야 결정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말이 쉽지, 현실은 다르다. 나는 이미 늦었다.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할아버지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직접 정하는 것부터,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다음해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을 선택하는 건 자식을 믿지 못한다거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로 남고 싶어서입니다. 당당한 노년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르침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꽃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늙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포기할 때 늙고 도전할 때 젊어집니다. 의존할 때 약해지고 자립할 때 강해집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주도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으로 여러분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전반생을 지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후반생. 그 후반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스스로 우뚝 서세요. 의미를 만드세요.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그것이 노년을 젊게 사는 비결이고 존엄하게 늙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고 당당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